일본 그 명치 유신이 상당히 그 일본을 근대화를 이제 외국의 문물 다 또 초청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도 아니 저기 외국에 유학도 가고 해서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근대화를 했죠. 그러다가 그냥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아니죠. 정부에서 입구 무슨 소리냐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아시아 사람 아니다. 이제 유럽이다. 그래갖고 이제 좀 기고만장된 거예요. 그래서 눈독을 돌린 게 이제 외국에서는 지금 그 유럽에서는 식민지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저 동남아는 영국, 그냥 불란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 나라들이 또 미국은 필리핀을 그 영국은 그 베트남 뭐 이런데 동남아를 다 식민지 삼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만주를 눈독을 돌렸죠. 그 전에 러시아하고 일로 전쟁을 해갖고 러시아를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침공을 하면서 중국이라기보다 그 만주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더라고요. 엄청히 지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자원들이 많고 그래갖고 만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겨요. 중국하고의 전쟁에서 이겨서 만주를 완전히 그 식민지로 삼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주 그냥 그 뭐랄까 비난을 많이 받고 일본이 중국을 자기네가 먹었지만 이 마지막 황제 있죠. 푸인가? 이 마지막 황제를 만주의 황제로 세워갖고 이 겉으로는 중국을 도와줬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자기네 완전히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하나씩 이제 그 상하이도 먹었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때 일본이 선을 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이 제재를 가해요. 일본이 80%를 이제 석유를 또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수입하는 게 저기 석유뿐 아니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그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경제 제재를 당해요. 그랬더니 일본은 이게 시장 확장을 위해서 이제 뭐 동남아를 이렇게 먹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럽은 제2차 대전이 시작돼갖고 그 독일이 이렇게 포란드 침공하고 독일이 영국하고도 전쟁하고 뭐 이렇게 불란서하고도 전쟁을 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불란서가 져버려요. 독일에 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동남아를 지킬 이 여력이 없어요. 그거를 일본이 다 알고 있어갖고 이게 동남아는 영국, 그 불란서, 네덜란드 이 식민지가 많았었는데 거기를 이제 다시 그 위에다가 그냥 그거를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본국에서는 불란서 군대를 이쪽에 뭐 인도 차이나 그쪽에다가 보내서 일본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거를 알고 이제 동남아를 먹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게 그 필리핀을 이렇게 갖고 있는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미국에서 제재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노타치했어요. 자기네가 지금 공항을 경제 공항, 금융 공항을 맞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갖고 괜히 신경 쓰고 돈이 나가고 이거를 노타치 해갖고 이렇게 고립주의로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이 위험한 거예요. 저기 일본이 자꾸 동남아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본이 그쪽을 먹으면 필리핀도 먹을 것 같아서 그 미국은 일본은 항상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알고 미국이 제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기 유럽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쪽에 이렇게 일본하고의 전쟁을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일어난 게 진주만 공격이에요. 진주만 공격의 목적은 뭐냐 하면 미국을 다 삼키려고 한 게 아니라 협상을 해서 미국이 영 양보를 안 해주고 그 포기해라. 만주도 포기하고 중국을 먹는 걸 포기하라. 이러는데 일본은 그거 응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전쟁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저기 미국에 그 일본말로 마도모니 그 전면으로 대응하면 미국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국제법 지금도 그러겠지만 선전포고라는 걸 해야 되나 봐요. 저는 그냥 기습을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을 일으켜야지 전쟁을 일으킬 때 기습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야만적인 그 나라의 국위를 떨어뜨리는 일인가 봐요. 근데 그 진주만 공격 때 진주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하와이에 이렇게 만에 거기 미군의 저기 해군의 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수심이 얕아갖고 항공모함이 정박을 못했어요. 이렇게 수심이 뭐 얼마 안 돼갖고 근데 항공모함은 되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민자들이 일본서 미국으로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민자의 몇 사람을 스파이로 샅샅이 그냥 진주만에 대해서 이제 샅샅이 조사를 해갖고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해갖고 아주 일요일날 아침에 아주 편안하게 군인들이 그냥 아침 식사하고 있을 때 기습을 해갖고 이제 진주만 공격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때 피해가 컸나 봐요. 미국이. 일본은 뭐 자기네가 공격했기 때문에 얼마 피해가 안 받는데 미국은 상당히 많이 이제 저기 피해를 봤죠. 그래갖고 루즈벨트 그때는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일본이 진주만 하와이까지 와서 기습을 한다는 걸 아예 계산에 하나 상상도 안 하는 것을 당해버려 갖고 그래갖고 이게 그 표현에 의하면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완전히 세계 대전에 개입하게 되고 이제 대평양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유럽에서만 했는데 이제 대평양 전쟁에 돌입을 해요. 그래갖고 일본의 목적이 뭐냐면 진주만 공격을 해서 해군의 그 항모 배들을 다 그냥 박살내 놓으면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수리하느라 다시 만드느라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어요. 이기고 미국에 이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수리하고 뭐 다시 이제 이렇게 체제를 이렇게 그 정돈하는 사이에 몇 달 동안에 이 동남아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걸 해버리고 이겼어요. 뭐 이렇게 계획대로 동남아를 얼마나 먹었는지 인도 차이나는 먹었지, 뭐 말레이시아 먹었지, 거기 있는 루선섬 뭐 이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땅을 일본이 먹어버렸더라고요. 그 미국을 진주만 공격을 한 다음에. 근데 그때가 일본 제국의 최고조의
이렇게 아주 른른란랑 뭐 이렇게 아주 최고의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리막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만주도 엄청 커요. 그 만주를 관할하고 샹하이도 먹었거든요. 상해. 근데 그런 데를 이렇게 관리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하는데 모자란 거예요. 뭐 중국만도 너무 넓은데 인도 이 동남아가 또 얼마나 넓어요. 그게 일본 천안이 하는 말이 그 당시 그랬대요. 인도도 넓은데 동남아는 더 넓은데 어쩔 것이요.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그 지식인들 있잖아요. 지식인들은 다 그때 그게 너무 무리하다. 너무 무리다. 이랬는데 이게 군부들 있잖아요. 일본에 그 군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씌워줘 갖고 그냥 뭐 완전히 씌운 거예요. 뭐 씌워줘 갖고 그냥 공격으로 하는데 이렇게 동남아를 다 먹었지만 이제 미국이 가만히 안 놔두죠. 일본이 너무너무 괘씸해 갖고 이제 그 후에 그게 진주만 공격이 1941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쟁이 끝날 때가 1945년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본토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일본 본토도 동경. 일본 사람 말로는 그 초난, 신 같은 초난이 살고 있는 그 도쿄, 거기를 이제 B29라고 B29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대공습을 해갖고 그때 몇십만 명 죽었고 뭐 완전히 그 동경이 아주 그냥 불바다가 됐어요. 근데 이 동경을 공격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대요. 근데 미국의 목적은 일본이 빨리 이렇게 항복을 하라고 그래서 민간인까지 죽이고 그랬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군이 오키나와를 통해서 이제 본토로 들어가려고. 오키나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일본이 길게 있으면 저 밑에 저 밑에 원래 오키나와는 일본 사람 아니에요. 중간에 류큐 왕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명치 유신 때 병합해갖고 일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일본 국민이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미군이 들어가고 여기를 본거지로 해서 일본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일본서라기보다 일본 군부는 이 본토에 못 들어가게 오키나와를 이제 하나의 방파제로 삼고 거기서 엄청 오랫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그래서 이 오키나와에서 너무너무 큰 비극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 마을 사람들이 몽땅 자결을 하는 거예요. 몽땅 자결을 했어. 하여튼 여러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오키나와의 비극은 그 당시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이게 그 오키나와를 하나의 방파제로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이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해갖고 거기서 굉장히 전투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3개월이면 굉장히 조그마한 섬인데 얼마나 뭐 전멸되는 거죠. 그래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원자폭탄 떨어뜨렸죠.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 처음에 히로시마였나? 히로시마, 그 다음에 나가사키 한 번 했는데 또 항복을 안 해. 그래서 또 2번 저거 한 거예요. 얼마 차이가 없어요. 날짜 한 일주일, 열일 그 정도의 차이에 1945년 8월 15일이 저거 하니까 그 8월 달에 한 번 하면 바로 근데 절대 그렇게 항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2번 떨어뜨리니까 그때서 이제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아주 조건 없이. 네.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많이 당해버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항복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한복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만주에는 일본 가난한 마을에서 몽땅 마을 사람들을 몽땅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절대 진다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몽땅 가서 그래갖고 이렇게 패전된 다음에 일본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많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냥 그 소련이 와서 또 죽이기도 하고 그냥 시체 속에서 숨어갖고 몇 사람 살고 어마어마한 그 민간인들이 정말 죄 없는 민간인이죠. 그냥 군부들이 그렇게 정말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말기가 되니까 뭐 발악이 돼갖고 이 하야부사가 아니라 뭐지? 가미카제 아시죠? 가미카제가 신풍이라고 한 신의 바람 가미카제라고 말하는데 이 전투기 편도만 기름을 싣고 편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그냥 이거 자살 비행이라고 그러나? 그냥 그 9월 10일 날 그 미국의 쌍둥이 그 건물 그냥 이제 뭐 초 들어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살을 뭐라 하더라? 그 그냥 초 들어가는 데? 하여튼 그게 가미카제예요. 그게 그냥 아유 가미카제로 나가는 그 청년들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세뇌를 시켰어요. 세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천황을 위해서 천황은 신이니까 신인 천황을 위해서라고 뭐 세뇌를 당해갖고 정말 나갈 때 그냥 비통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전투하러 나가는 거 이렇게 전투하러 나가는 기분으로 아주 그냥 다 세뇌 당해갖고 그렇게 가미카제로 하여튼 엄청이 많은 청년들이 비행기와 더불어 이게 쳐들어가면서 죽었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항복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완전히 미군 통치 하에 헌법도 다 미국에서 전부 다 조절했다고 할까?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군대를 자위대라고 해서 아주 최소한의 군대만 갖고 그 자위대로 해서 해외 파견도 못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만 지키는 거 이런 그런 헌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이렇게 헌법에 넣고 이렇게 미군의 이렇게 통치하에 이 전후를 지냈죠. 그 다음에 6.25가 터져갖고 그게 1950년이죠. 일본이 갑자기 군수 사업을 이제 맡아갖고 경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참 운이 좋은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오랫동안 그냥 이제 힘들었을 텐데 경제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부흥을 해서 1962년도에는 이제 올림픽까지 이제 열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부흥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본 역사의 마지막 근대사에서만 근대사를 하고 역사는 오늘로 마칩니다. 네.